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에서 최근 한글 사용법에 관한 포스트가 소셜 네트워크에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학교에서 한글을 배우지 않은 학생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뒤처진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시나가와 구에서 소프트웨어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후지와라 료입니다. 10살 딸 사오리와 함께 살고 있는 평범한 아버지예요. 아내는 사오리가 5살 때 병으로 떠났고 저는 그 후로 직장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살아왔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복잡하지만 제 인생에서 한국은 어떤 특별한 의미도 없었어요. 적어도 그날 전까지는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저를 맞이한 사오리가 이제부터 한글로 이름을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오리는 자랑스럽게 한글로 적힌 작은 이름표를 들어보였어요. 한글로 사오리라고 쓰여 있었죠. 왜 갑자기 한글을 쓰는지 물었더니 사오리는 해맑게 웃으며 그냥 예쁘고 재미있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외국어 수업에서 여러 나라 문자를 소개해 주셨는데 한글이 제일 예뻐 보였다고 했어요. 저는 웃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들의 일시적인 관심사겠거니 생각했어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바쁜 시기였고 딸이 무슨 장난을 치는 것이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배고픈지 물어보며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더니 사오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즐겁게 식탁으로 향했어요. 저녁 식사 내내 사오리는 한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는지,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설계되었는지 등 선생님에게 배운 내용을 열심히 설명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날 회사에서 있었던 문제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오리는 가방에 한글 이름표를 달고 학교에 갔어요. 저는 평소처럼 그녀를 집 앞에서 배웅하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일이 달라졌어요. 퇴근길에 아파트 입구에서 이웃인 타카하시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평소에는 가볍게 인사만 하는 사이였지만 그날은 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타카하시 아저씨가 제게 다가와 심각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일본 어린이는 일본어만 써야 한다면서 아니면 제가 한국 사람이냐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건 다 찢어버려야 한다며 손으로 가위질하는 신용을 했죠.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딸을 위해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그저 웃으며 사오리가 여러 언어에 관심이 많다고만 말하고 자리를 피했어요.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이웃들이 사오리의 한글 이름표에 관해 수군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오리도 학교에서 몇몇 친구들에게 한국인이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장난으로 받아들였지만 점점 그 질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사오리가 조용히 저에게 물었어요. 왜 친구들이 한글을 쓰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냐고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어린 딸에게 복잡한 역사적, 정치적 관계를 설명해야 할지 난감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오랜만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한 한글 이름표가 이렇게 큰 파문을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사오리의 순수한 호기심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그리고 제가 아버지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딸의 자유로운 호기심을 존중해주고 싶었지만 동시에 일본 사회에서 튀는 행동은 때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오리는 여전히 한글 이름표를 가방에 달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사오리의 의지를 존중해주고 싶었지만 어제 타카하시 아저씨의 반응이 마음에 걸렸어요. 사오리에게 혹시 학교에서 불편한 일이 있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사오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몇몇 친구들이 저를 놀렸어요. 한국인이냐고 물어보고 우리 반마에다가 한국인은 싫어라고 말했어요. 사오리의 목소리에서 상처받은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일본 사회에서 튀는 행동을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회사에서도 늘 조화를 중시하고 다른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했어요. 딸이 괜한 문제를 겪는 게 걱정되었죠.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사오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오리야, 굳이 한글로 이름을 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 다른 방식으로 한글에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은데. 사오리는 실망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왜요? 아빠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오리의 눈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사오리가 한글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 그로 인해 따돌림을 당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것은 원치 않았죠. 하지만 딸의 눈빛을 보니 제 걱정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도 사오리는 한글 이름표를 달고 학교에 갔어요. 저는 회사에 출근했지만 마음은 온종일 딸에게 가 있었습니다.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웠죠. 오전 회의에서 상사가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불편했지만 사오리의 상황이 더 신경 쓰였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 야마모토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후지와라 씨, 요즘 무슨 고민 있어? 아침부터 집중을 못하는 것 같던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오리와 한글 이름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야마모토는 생각보다 이해심 있는 반응을 보였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 내 조카도 한국 드라마 팬이야.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어쩌면 너무 걱정하는 것 아닐까? 그의 말에 조금 위안을 얻었지만 여전히 사오리가 겪을 어려움이 걱정되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사오리가 방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자 사오리가 작은 목소리로 들어오세요라고 답했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사오리가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사오리는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다가 이내 작은 책자를 들어 보였어요. 한글로 동화책을 만들고 있어요. 직접 한글을 배워서 만든 그림책이었습니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책자를 받아들었어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한글로 쓰인 짧은 이야기와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사오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아빠, 한글은 배우기 쉬워서 내가 직접 동화책도 만들었어요. 친구들도 보고 싶어 해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사오리에게 한글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창작하는 기쁨을 느끼고 있었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사오리가 친구들에게도 한글을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몇몇 친구들도 한글로 자기 이름을 적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카나코와 유리코도 한글로 이름 쓰는 법을 배웠어요. 우리끼리 비밀 메시지도 주고받을 수 있어서 재미있대요. 사오리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정말 대단한의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사오리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어요. 사오리가 만든 동화책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간단한 이야기였지만 그 안에는 사오리의 상상력과 노력이 가득했어요. 한글을 배우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책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빠에게라는 한글 글자와 함께 저와 사오리가 함께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날 밤 사오리가 잠든 후 저는 그녀가 만든 한글 동화책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서툴지만 열정이 묻어나는 글자들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이의 순수한 호기심과 배움의 의지를 제가 막아서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사오리의 담임 교사 스즈키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학교에서 사오리와 몇몇 친구들이 한글로 이름을 쓰는 것에 관한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몇몇 보수적인 학부모들이 불만을 제기했고 학교 측에서는 한글 이름표 사용 금지라는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학교 분위기가 불편해지고 있어요. 특히 키시모토 씨와 같은 몇몇 학부모들이 왜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 문화를 강요하느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스즈키 선생님의 목소리에서 난처함이 느껴졌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딸의 창의성과 배움의 기쁨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날 저녁 사오리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빠, 선생님이 내일부터 한글 이름표를 쓰면 안 된대요.
몇몇 어른들이 싫어한대요. 사오리의 목소리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어요. 난 틀린 일을 한 게 아닌데 왜 다들 이렇게 화를 내? 저는 사오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일본 사회의 복잡한 정서와 한국에 대한 미묘한 감정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을 내렸어요. 내일 학교를 찾아가 교사들과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딸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옳은 일을 위해 나서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휴가를 내고 사오리의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교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딸을 위해 용기를 냈어요. 교장실로 안내받았을 때 이미 그곳에는 스즈키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죠. 교장 선생님은 저를 보자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맞아주었습니다. 후지와라 씨, 바쁘신데 학교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오리 양의 한글 이름표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죠? 교장 선생님이 말했어요. 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몇몇 학부모들이 한글 이름표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고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 간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한글 이름표 사용 금지 규정을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왜 막아야 하죠? 제 질문에 교장 선생님은 잠시 침묵했어요. 후지와라 씨,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는 일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대답은 모호했어요. 이때 옆에 있던 비교적 젊어 보이는 스즈키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이렇게 스스로 언어를 배우는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교육적으로 좋은 기회 아닐까요? 사오리 양이 만든 한글 동화책을 보니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스즈키 선생님의 지지에 마음이 놓였지만 교장 선생님의 표정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죠.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결국 교장 선생님은 규정은 유지하되 방과 후 활동으로 외국어 문화교실을 개설하는 것은 고려해보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어요. 학교를 나서는 길에 스즈키 선생님이 저를 따라 나왔습니다. 후지와라 씨, 사실 많은 교사들이 아이들의 호기심을 지지하고 있어요. 제가 비공식적으로나마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날 저녁 사오리에게 학교 방문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한글 이름표는 당분간 사용할 수 없지만 방과 후에 친구들과 함께 한글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어요. 사오리는 실망했지만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은 주말이었기에 사오리와 함께 서점에 가기로 했어요. 한글 학습 책을 찾기 위해서였죠. 서점으로 가는 길에 타카하시 아저씨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자 얼굴을 찌푸렸어요. 한글 책을 사러 가는 길이냐? 타카하시 아저씨의 말투는 냉랭했습니다. 일본인이 왜 한글을 배우려고 하지? 이상한 짓은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사오리가 제 뒤로 숨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타카하시 씨,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어떻게 이상한 짓이 될 수 있죠? 세계화 시대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오리가 한글에 관심을 갖는 것은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타카하시 아저씨는 잠시 당황한 듯 했어요.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그냥 고개를 돌리고 가버렸습니다. 서점에서 우리는 한글 학습서와 한국 동화책을 몇 권 구매했어요. 사오리는 너무 기뻐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오리가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아빠는 내 편이 되어줘서 기뻐요. 그날 밤 저는 사오리가 잠든 후 인터넷에서 한국 문화와 한글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았어요.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인지,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우수한 문자 체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있다면 학교와의 대화에서도 더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주 초 스즈키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몇몇 교사들과 상의한 결과 정식 수업은 아니지만 점심시간에 세계 문자 탐험이라는 비공식 모임을 시작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여러 나라의 문자를 소개하되 한글도 그중 하나로 포함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사오리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너무 기뻐했어요. 다음 날부터 사오리는 자신이 만든 한글 동화책을 학교에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 모임에서 친구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고 함께 한글로 이름을 써보는 활동을 했죠. 그러나 이 소식이 학부모들 사이에 퍼지면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보수적인 학부모 몇몇이 학교에 항의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 문화를 강요하느냐며 반발했죠. 학교 측은 다시 한번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스즈키 선생님이 다시 연락해 왔어요. 상황이 좋지 않다며 점심시간 모임도 중단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너무 많은 민원이 들어와 교장 선생님이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사오리는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아빠, 난 틀린 일을 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오리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딸에게 복잡한 사회 문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딸의 호기심과 배움의 열정을 지켜주기 위해 무언가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한번 휴가를 내고 학교를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자료를 준비해 갔습니다. 한글의 교육적 가치, 다문화 이해의 중요성,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하는 열정을 왜 막아야 하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육의 모습 아닐까요? 저의 진심 어린 호소에 몇몇 교사들이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긴 논의 끝에 교장 선생님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학교 활동으로는 어렵지만 방과 후 자율 동아리 형태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참여는 완전히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작은 진전이었어요. 저는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학교를 나왔습니다. 다음 날 사오리에게 방과 후 동아리 활동으로 한글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오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학교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친구들과 함께 한글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에 사오리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한글 동아리의 첫 모임이 있던 날 사오리는 아침부터 들떠 있었어요. 제가 사준 한글 학습서와 함께 자신이 만든 동화책도 가방에 넣었습니다.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오늘 모임이 어떻게 될지 물어보았더니 사오리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미 5명의 친구들이 참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사오리는 흥분된 목소리로 동아리 활동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스즈키 선생님이 교실을 빌려주셨고 총 7명의 친구들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사오리가 선생님 역할을 맡아 기본적인 한글 자음과 모음을 가르쳐 주었고 모두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어요. 한글 동아리는 매주 목요일 방과 후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학부모들의 불만이 있었지만 점차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아이들이 한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두 번째 모임에는 10명으로 참가자가 늘었습니다. 스즈키 선생님은 사오리의 열정에 감동받았는지 한글 동아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어요. 심지어 한국 문화에 관한 책들도 학교 도서관에 몇 권 구비해 주셨습니다. 이런 변화를 보며 저도 조금씩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타카하시 아저씨와 같은 이웃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타카하시 아저씨를 마주쳤을 때 그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눈인사만 하고 서로 말을 건네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여전히 불만이 느껴졌습니다. 한편 회사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제 동료 야마모토가 어느 날 점심시간에 조용히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의 고등학생 조카가 한국 드라마에 빠져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한다면서 어디서 배울 수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저는 사오리가 사용하는 학습서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제게 희망을 주었어요. 처음에는 혼자 싸우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학교에서 흥미로운 제안이 들어왔어요. 매년 열리는 문화축제에서 한글 동아리가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부스를 운영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스즈키 선생님의 아이디어였어요. 사오리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했고 즉시 친구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축제 준비를 위해 주말마다 친구들이 우리 집에 모였어요.
아이들은 한글로 이름 쓰기 체험, 간단한 한국 문화 소개, 그리고 사오리가 만든 한글 동화책 전시 등을 계획했습니다. 저도 주말에 시간을 내어 아이들을 도왔어요. 한국 관련 책과 자료를 찾아주고 간식도 준비해 주었습니다. 축제 일주일 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타카하시 아저씨였습니다. 문을 열자 그는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더니 타카하시 아저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요즘 자신의 손자가 케이팝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더라면서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사오리가 만든 한글 동화책을 한번 봐도 되는지 물었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안으로 초대하여 사오리의 동화책을 보여주었습니다. 타카하시 아저씨는 책을 넘기며 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의외로 한글이 꽤 예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손자에게도 한글을 소개해주고 싶다며 문화축제 때 꼭 오겠다고 했어요. 타카하시 아저씨의 변화는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이제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라고 느꼈습니다. 문화축제 당일 한글 동아리의 부스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아이들은 방문객들에게 한글로 이름을 써주고 간단한 한국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사오리는 자신이 만든 동화책을 자랑스럽게 전시했어요.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열정과 창의성에 감탄했습니다. 축제 중간에 타카하시 아저씨가 손자와 함께 부스를 찾아왔어요. 사오리는 타카하시 아저씨의 손자에게 한글로 이름을 써주었고 함께 사진도 찍었습니다. 타카하시 아저씨의 표정이 부드러워진 것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축제가 끝난 후 교장 선생님이 한글 동아리 아이들을 불러 칭찬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던 교장 선생님도 이제는 아이들의 열정과 노력을 인정하게 된 것 같았어요. 심지어 다음 학기부터는 방과 후 활동으로 정식 한글 교실을 개설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사오리와 함께 축제의 성공을 자축하며 특별한 저녁 식사를 했어요. 사오리는 자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너무 기쁘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딸의 용기와 열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가져온 것에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저녁 식사 후 사오리가 작은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새로 만든 동화책이었어요. 이번에는 한글과 일본어가 함께 쓰여 있었습니다. 제목은 한글 이름표의 비밀이었어요. 이야기는 한 일본 소녀가 한글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열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사오리가 직접 그린 저와 사오리, 그리고 타카하시 아저씨와 그의 손자가 함께 웃고 있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한글과 일본어로 쓰여진 문장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건 두려운 일이지만 결국 변화는 막을 수 없는 법이라는 내용이었어요. 문화축제 이후 학교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한글 동아리는 공식적인 인정을 받아 매주 2번 모임을 갖게 되었어요. 참가 인원도 20명으로 늘어났고 심지어 다른 반 아이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오리는 이제 학교에서 작은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교장 선생님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어느 날 저를 학교로 초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학교에 도착하자 교장 선생님은 생각보다 편안한 분위기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의 상황에 대해 사과의 말을 전하면서 처음에는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싶었다고 설명했어요. 교장 선생님은 문화축제에서 보여준 아이들의 열정과 창의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사오리가 만든 한글 동화책의 퀄리티와 내용에 놀랐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 학기부터는 정식 교과 과정은 아니지만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문자와 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오리는 너무 기뻐했어요. 그날 저녁 내내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쏟아냈습니다. 한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자도 함께 배우면 더 재미있을 거라고 했어요. 사오리의 눈빛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한편 타카하시 아저씨와의 관계도 점점 나아졌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타카하시 아저씨가 손자 켄타를 데리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켄타가 한글에 관심이 많아져서 사오리에게 조금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사오리는 기꺼이 켄타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매주 일요일 오후 우리 집은 작은 한글 교실이 되었어요. 켄타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들 몇 명도 함께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는 동안 저와 타카하시 아저씨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타카하시 아저씨의 인생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타카하시 아저씨는 젊었을 때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한국인 동료와 갈등이 있었고 그 후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손자를 통해 자신의 편견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했어요. 특히 사오리의 순수한 열정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파트 내 다른 이웃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처음에 사오리의 한글 이름표에 대해 수군거리던 이웃들도 이제는 호기심 어린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오리가 만든 한글 동화책을 빌려달라는 요청도 있었어요. 한 달 후 학교에서 특별한 편지가 왔습니다. 인근 대학의 언어학과에서 사오리의 한글 동아리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대학 축제에 초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대학생들과 함께 다문화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사오리와 친구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스즈키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더 체계적인 발표 자료를 준비했고 한글로 쓴 짧은 연극도 준비했습니다. 대학 축제 당일 아이들의 발표는 예상보다 훨씬 큰 호응을 얻었어요. 특히 사오리가 직접 만든 한글 일본어 이중 언어 동화책은 많은 대학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행사를 계기로 지역 신문에 사오리와 한글 동아리 이야기가 실렸어요. 국경 없는 문자 한 소녀의 한글 사랑이 가져온 변화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에는 사오리가 한글 이름표를 달기 시작한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었어요. 신문 기사가 나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문화교류 담당자가 사오리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한글날 특별 행사에 사오리와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사오리에게 큰 영광이었어요. 대사관 행사에서 사오리는 자신의 경험과 한글에 대한 애정을 짧게 발표했습니다. 한국문화원 관계자는 사오리의 동화책이 한국어를 배우는 일본 어린이들에게 좋은 교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출판 가능성도 검토해보겠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오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처음에 한글 이름표를 달았을 때 저에게 실망을 안겨준 것 같아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오히려 내가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고 싶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제 두려움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어요. 오히려 사오리의 용기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사오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한글과 일본어로 된 본격적인 동화책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제목은 2개의 문자 하나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사오리의 열정을 보며 작은 호기심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다음 주 학교에서 놀라운 공지가 있었어요. 학생들의 자율적 학습 활동을 존중하며 한글 동아리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불어 다음 학기부터는 다문화 이해 시간을 신설하여 다양한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사오리의 작은 한글 이름표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순수한 호기심과 용기가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사오리의 한글 동아리가 학교에서 공식 인정을 받은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학교 내에서 한글은 더 이상 낯선 문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많은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인기 있는 활동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고학년 학생들도 사오리의 동아리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학교의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약속대로 다문화 이해 시간을 신설했어요. 매주 금요일 마지막 시간 학생들은 다양한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달은 한국 문화와 한글을 소개하는 시간이었고 사오리는 스즈키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발표 자료를 준비했어요.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열리던 우리 집 한글 교실은 이제 정식 모임이 되었어요. 타카하시 아저씨의 손자 켄타뿐만 아니라
아파트 내 다른 아이들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어른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타카하시 아저씨는 놀랍게도 모임을 위해 자신의 넓은 거실을 제공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 대사관과의 인연도 계속되었어요. 문화원에서 한글 학습 교재와 한국 동화책을 몇 권 기증해 주었고, 방학 때 사오리와 친구들을 위한 특별 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해 주었습니다. 사오리는 이 모든 관심과 지원에 감사하며 더욱 열심히 한글을 공부했어요. 어느 날 저녁 회사에서 돌아오니 사오리가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다가가 보니 사오리는 한국의 한 초등학교와 화상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문화원의 소개로 서울의 한 초등학교와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아이들은 일본어를, 사오리와 친구들은 한국어를 서로 가르쳐주는 방식이었어요. 화상 통화 화면 속 한국 아이들은 사오리가 만든 한글 일본어 동화책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오리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어떻게 한글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설명했어요. 한국 아이들은 일본 아이가 한글을 이렇게 잘 쓰는 것에 놀라워했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사오리는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양국 아이들이 서로의 언어로 동화책을 만들어 교환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사오리의 눈은 기대감으로 반짝였어요. 프로젝트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사오리와 동아리 친구들은 일본 문화를 소개하는 동화책을 한글과 일본어로 만들었고, 한국 아이들은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동화책을 일본어와 한글로 만들었어요. 2달 후 완성된 책들을 교환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더 큰 호응을 얻었어요. 양국의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관심을 보이셨고, 지역교육청에서도 이 교류 활동을 모범 사례로 소개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심지어 어린이 도서 출판사에서 이 동화책들을 정식 출간하고 싶다는 제안도 받았어요. 한편 타카하시 아저씨의 변화도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글에 거부감을 표현했던 그가 이제는 손자와 함께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타카하시 아저씨가 수줍게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쓴 종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글씨였어요. 타카하시 아저씨는 젊은 시절 한국에서 일했던 경험을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실은 한국인 동료와 깊은 우정이 있었지만 회사 내 경쟁과 오해로 인해 그 관계가 깨졌다고 했어요. 그 후로 한국에 대한 감정이 복잡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오리와 켄타를 통해 그 오래된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오리의 활동은 계속해서 파급력을 넓혀갔어요. 인근 초등학교에서도 사오리의 한글 동아리 활동에 관심을 보이며 경험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사오리와 친구들은 기꺼이 다른 학교를 방문해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었어요. 이렇게 한글 학습 네트워크가 점점 확장되어 갔습니다. 학년이 끝나갈 무렵 학교에서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어요. 세계 문자와 문화의 날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배운 다양한 나라의 문자와 문화를 소개하는 축제였습니다. 물론 한글 부스는 가장 인기 있는 코너였어요. 사오리와 동아리 친구들은 방문객들에게 한글로 이름 쓰는 법을 가르쳐주고 간단한 한국 문화도 소개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특별한 손님들도 참석했어요. 한국 대사관 문화원 관계자들과 지역교육청 관계자들이 학생들의 활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의 자발적인 문화 교류 활동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행사가 끝난 후 교육청 관계자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사오리와 한국 친구들이 함께 만든 동화책을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에 배포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더불어 사오리의 한글 동아리 활동을 모델로 삼아 다른 학교에서도 유사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사오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예쁘게 보여서 시작한 한글 이름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작은 호기심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다고 했어요. 사오리의 말을 들으며 저는 아이의 순수한 호기심을 존중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고 싶어 사오리의 관심을 말리려 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사오리의 의지를 꺾지 않고 지지해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편견과 오해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극복될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배웠어요. 타카하시 아저씨의 변화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파트에서는 더 이상 한글 이름표가 논쟁거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새 학년이 시작되고 사오리는 6학년이 되었습니다. 한글 동아리는 이제 학교의 공식 활동으로 자리 잡았고 사오리는 동아리 회장이 되었어요. 처음 10명으로 시작했던 동아리는 이제 30명이 넘는 회원을 가진 큰 모임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학년의 학생들이 참여했고 심지어 몇몇 교사들도 한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학교 게시판에는 새로운 공지가 붙었습니다. 학생들의 자율적 학습 활동을 존중하며 한글 동아리 활동을 공식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더불어 다문화 이해 교육의 일환으로 일본 한국 교류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사오리를 교장실로 불러 정식으로 감사의 뜻을 전했어요. 사오리의 작은 호기심이 학교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며 그 용기와 열정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사오리의 활동은 단순한 동아리를 넘어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는 프로그램이 되었어요. 한국 학교와의 교류도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화상 통화를 통한 언어 교환은 물론 이제는 서로의 학교 행사에 초대하는 단계까지 발전했어요. 여름방학에는 한국 학생들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었고 겨울방학에는 사오리와 친구들이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교류 활동은 지역 언론의 관심을 끌었어요. 지방 신문과 방송국에서 사오리의 이야기를 취재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기자들은 어떻게 이런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물었어요. 사오리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었고, 특히 처음에 있었던 반대와 오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방송되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육부에서 사오리의 활동을 다문화 교육의 우수 사례로 소개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사오리와 면담하고 한글 동아리 활동을 참관했어요. 관계자는 아이들의 자발적인 학습 의지와 문화 교류 활동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사오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어요. 전국 학생 문화 교류 대회에 초청받아 발표자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사오리는 처음에는 겁을 먹었지만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응원 속에 용기를 내어 준비했습니다. 동아리 활동 경험과 한국 친구들과의 교류를 바탕으로 한 발표 자료를 만들었어요. 발표 당일 사오리는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한글 이름표로 시작된 여정, 처음 겪었던 반대와 오해, 그리고 점차 이해와 존중으로 변화해간 과정을 진솔하게 이야기했어요. 특히 타카하시 아저씨의 변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오리의 발표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여러 학교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다는 문의가 쏟아졌고 교육 관련 컨퍼런스에도 초청받았습니다. 10살 소녀의 작은 호기심이 이제는 교육 현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어요. 이런 사오리의 활동은 우리 가족의 일상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주말마다 집에서 열리던 한글 교실은 이제 지역 커뮤니티 센터로 장소를 옮겨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을 위한 모임이었지만 이제는 어른들도 함께하는 문화 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타카하시 아저씨는 특히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그는 한글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한국 경험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오해와 갈등으로 끝났던 과거의 기억을 반성하며 이제는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했어요. 타카하시 아저씨는 심지어 옛 한국인 동료를 찾아보겠다는 결심까지 했습니다. 수십 년간 연락이 끊겼지만 사오리의 활동을 통해 과거의 오해를 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했어요.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보고 공통 지인을 통해 연락처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몇 주 후 타카하시 아저씨는 그 옛 동료의 연락처를 찾아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어요. 그의 한국인 옛 동료 박상현 씨도 타카하시 아저씨를 기억하고 있었고 연락이 온 것을 기뻐했습니다.
두 사람은 화상통화로 재회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옛 추억을 나누며 따뜻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타카하시 아저씨는 과거의 오해에 대해 사과했고 박상현 씨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어요. 두 사람은 사오리의 활동 이야기를 나누며 어린아이의 순수한 호기심이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동의했습니다. 여름 방학이 되자 한국 학생들이 일본을 방문했어요. 사오리와 친구들은 한국 친구들을 직접 만나게 되어 너무 기뻤습니다. 학교에서는 환영 행사를 준비했고 일본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할 수 있도록 안내했어요. 사오리의 집에도 한국 친구 미나가 머물게 되었습니다. 미나는 사오리와 비슷한 또래의 소녀로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두 소녀는 금방 친해졌고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나는 사오리의 한글 실력에 놀랐고 사오리는 미나의 일본어 실력에 감탄했어요. 일주일 동안의 방문 프로그램은 다양한 활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학교 수업 참관, 문화유적지 방문, 전통 음식 만들기 등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체험했어요. 특히 마지막 날 열린 한일 친구의 날 행사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양국 학생들이 함께 준비한 공연과 전시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이해하는 시간이었어요. 이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사오리가 있었습니다. 작은 한글 이름표에서 시작된 호기심이 이제는 국제적인 교류 활동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사오리는 이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더욱 성장했어요. 무엇보다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딸의 성장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보였던 한글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사오리의 용기와 열정, 그리고 순수한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경험을 통해 저 자신도 많이 배웠어요. 처음에는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고 싶어 딸의 관심을 제한하려 했던 제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호기심과 열정을 존중하고 지지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사오리가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런 깨달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